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의 죽음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고용시장이 불안합니다. 취업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실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찬반 논란이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까지 나섰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더우셨죠? 6월 초인데 날씨는 7말 8초 못지 않았는데요. 본격적인 더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기면서 일교차가 20도까지 크게 벌어졌습니다.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괴산 청천의 최저 기온은 8.4도, 음성 10.2도 등 충북 대부분에서 10도 안팎을 기록하며 평년보다 3도 정도 낮아 선선했습니다. 그러나 한낮이 되자 급격히 기온이 올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었고 바람도 잔잔해 한여름 폭염 못지 않았습니다. 일교차도 덩달아 벌어졌습니다. 괴산 청천의 일교차가 22.1도, 단양 영춘 20.7도, 제천 백운 20.4도 등 곳곳에서 20도 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통 10도 정도면 일교차가 크다고 하는데 2배 이상 난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진짜 민소매 입을 정도로 그렇게 좀 덥고 한 저녁 때쯤 되면 날씨가 좀 너무 쌀쌀해서 밤을 지새울 캠핑족도 환절기 대비에 단단히 나섰습니다. 한낮에 반소매가 무색하게 차에서 나오는 건 온수 매트.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는 날씨를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갖고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갖고 나온 거지 그걸. 혹시나 추우면 이렇게 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종일 밖에서 지내는 농부는 고역입니다. 아침 낮밤 기온차를 온몸으로 느끼지만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시기라 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일교차가 당도를 높여 더 좋은 과실로 돌아올 거란 희망만이 위로가 됩니다. 아침에는 좀 춥고 이제 한낮에는 진짜 여름 같은 더위를 느끼고 뭐 한 몇 개월 하는 거니까 또 참고 해야지 뭐. 일교차에 적응하는 과일과 달리 감기와 비염 환자는 평소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우리 몸이 빠르게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낮과 밤의 기온이 15도 넘게 벌어지는 현상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버지가 숨졌다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고 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이 정신질환 후유증에 시달리자 아버지가 괴로움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 2년 전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이 접수돼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와 함께 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사회봉사 등의 처분만 받아 피해자와 여전히 같은 반에서 생활했습니다. 반을 바꿔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주동자를 전학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2명과는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그냥 안 바꿔줘도 된다라고 해서.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글쓴이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가감없이 모두 반영하여 사건 처리를 하였으며 아버지의 죽음도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청북도 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매뉴얼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매뉴얼에 따라 문제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 고모 씨가 붙잡힌 가운데
고 씨의 의붓아들도 석 달 전 청주에서 의문사한 것으로 드러나 충북경찰이 원점에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초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 씨의 의붓아들인 4살 남자아이가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재혼을 통해 청주에서 생활해왔으며 단순 질식사로 신고된 숨진 아이는 고 씨와 재혼한 현 남편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제천 산골마을에서 동호회원을 상대로 누드 펜션을 운영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52살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보건복지부는 이 펜션을 숙박업소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이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았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숙박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충북 음성군 생극면의 한 농장에서 56살 이모 씨가 세워져 있던 1톤 화물차를 훔친 뒤 달아나 중앙고속도로 부상 방면으로 진입해 18km가량을 역주행하다 붙잡혔습니다. 당시 2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 치매로 약을 먹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고용시장이 불안합니다. 고용 통계만 봐도 취업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실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단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센터에 있는 실업급여 신청 창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받으러 온 실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공기업 인턴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계약 만료로 혹시 제가 이게 가입이 되는지 일단 알아보고 만약에 수급 받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재취업을 할 때 좀 쓰려고 이제 신청을 한번. 취업 지원 설명회장에는 재취업을 준비 중인 실직자 30여 명이 눈에 띕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 먹고 하라다 보니까. 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는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만여 명, 1년 전보다 18%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충북 고용시장은 올 들어 최악이었습니다. 실업자 수는 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천 명이 늘었는데 취업자 수는 오히려 6천 명이 줄었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업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지난 1년 사이 2만 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 들어 충북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제활동 인구는 매달 10,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실직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던 사람들까지 취업 전선으로 몰리면서 고용 지표가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충청북도가 충청권 최초로 종합 대상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10여 년 동안 일자리 지향형 투자 유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실질 GRDP 55조 원과 고용률 전국 2위 등의 실적을 올려 일자리 정책 추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복결혼 공제사업과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청산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 에코폴리스와 관련한 조례가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조례 폐지안을 도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사업은 인근 군사시설 때문에 제약이 많아 기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5년간 45억 원을 투입한 뒤 2년 전 중단됐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우한과 선전을 방문합니다. 첫날 방문지인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는 충북 관광설명회와 충북 후베이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둘째 날에는 광둥성 선전으로 이동해
현지 기업과 충북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인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청주 구룡산 도시공원 민간 개발에 대한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충북 지역 임업 관련 퇴직 공무원 등이 민간 개발의 필요성에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찬반의 양측 주장이 계속해서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주로 산림조합과 임업 관련 퇴직 공무원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충북 임우회.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녹지 70%라도 지키는 민간 개발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구룡산 공원 일부 매입을 결정한 청주시 결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민간 개발 반대 주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구룡산 공원이 아닌 민간 개발을 할 수 없는 다른 공원들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지방채 일부를 발행해서 라도 공원을 최대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예고는 20년 전 과거 공원 행정을 결정하던 자리에 있던 당사자들이 이제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에 재직 시절에도 공원 매입 시도는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직공원을 살라고 투융자까지 다 했습니다. 예산 세워서. 그러다가 이제 그 산주가 협의를 안 해서 이들은 앞으로 민간 개발 반대 주장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사실상 청주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옴에 따라 찬반 논쟁은 대리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구룡공원의 그 개발될 면적이 거의 그 매봉공원 전체 크기만 한 건데 그런 거는 그냥 민간 개발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공원 지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편 청주시가 추진하는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5곳. 청주시는 보안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업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내에 행정 절차가 가능하겠냐는 의문 속에 청주시는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곳 가운데 7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공립형 대안고등학교 형식의 미래학교 모델로 단제고등학교 개교를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단제고를 9학급 108명 규모로 입시가 주가 아닌 학생들이 다양한 개성을 개발할 수 있는 학교로 2022년 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이 담긴 도교육청 중기 재정 계획은 오는 10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 충주에 6명의 후보가 몰리면서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충주 지역위원장에는 강성우, 권혁중, 맹정섭, 신계종, 우건도, 한창희 등 6명이 등록해 전국 23개 공모지역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 병과 함께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위원장에는 성낙현, 안성용 후보가 이름을 올려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면접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위원장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과 강풍 피해가 잇따르면서 충청북도가 도내 최초의 사장교인 청풍대교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 도로 담당자 60여 명은 높이 103m인 청풍대교 주탑과 교량 하부 등을 점검차를 이용해 확인하며 장비를 동원해 점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시설물이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어 합동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